처음에 이제 이거를 건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작을 하게 되면 애초에 이제 계획을 뭐든지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허가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초를 이제 그때부터 치고, 넓은 옥상 테라스인데요. 원하는 거를 제가 실현시켜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게 지금 전원주택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전원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한창 시공 중인 과정인데, 지금 이 과정이면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일단은 골조가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이제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후의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에 이제 그 설비라든가 전기 같은 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외부에 외벽 마감, 그다음에 지붕 마감, 그리고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하고 타일하고 이제 도배까지 가면은 거의 완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전체 공정률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왔다고 보면 되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과정, 이제 처음에 건축주님들이 처음에 이제 이거를 건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짓기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애초에 이제 계획을 뭐든지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설계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으로 본다면 솔직히 한 5개월 정도는 여유를 줘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서 이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집 짓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착공 이후에서부터의 완공까지가 3개월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의 과정이 사실은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준비 과정까지가 이제 5개월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집이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총 3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준공 사용 승인 허가까지 받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요. 어쨌거나 내가 집을 입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기 전에 보통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전에 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하시면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3, 4개월 정도를 두고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생각하고 이제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완벽하게 이제 설계된 부분을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설계를 이제 그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충분히 기본 평면도가 나온 걸 보고서 그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보고서 수정하고, 또 저희가 수정해서 또 다시 보여드리고 또 다시 수정하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해야 반복을 해서 최소한 못해도 2달 정도, 3달 정도는 그 과정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면은 내가 정말 우리 식구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설계를 그냥 아파트처럼 그냥 해놓고 내가 그 집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애가 몇 살이고, 그리고 내가 직업이 뭐고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동선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만족하는 집이 나오니까 설계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시군구청에 이제 넣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맡고 나면 건축 허가 기간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이제 허가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초를 이제 그때부터 치고, 또는 여기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이 이제 얼면은 바닥 공사하기가 힘들거든요. 포크레인 땅 파기가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배수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보강토 작업을 미리 다 끝내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골조는 골조 7일차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골조 작업이 진행 중인 거고. 그렇죠. 지금 밖에 이제 그 비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작업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올라가는 발판 위에 쌍줄 난간이 있어야 사람이 이제 기댈 수도 있고 뭐 추락할 수 있는 사고들이
이제 덜 하기 때문에 이 쌍줄로 난간을 해서 이제 그 비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이제 좀 더 한층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현관 공간이거든요. 현관인데 이쪽에 이제 간살이 이제 벽이지만 뒤에가 보이는 누드월이 쓰게 돼요. 그래서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요 뒤에다가 놓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신발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현관이 돼서 현관 여기 같은 경우에 주로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삼연동 도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로 양쪽에서 밀어서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서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보통은 드레스룸을 이제 별도로 실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나무 있는 부분에 또 누드월 간살이 올라가요. 간살이 올라가서 개방감은 이때 좁아 보이지 않게끔 해서 이 뒤에 이제 드레스룸을 놓을 거예요. 예, 뒤에 드레스룸을 놓고 여기에는 이 간살이 침대의 헤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침대 하나만 딱 놓고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본인들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옷 갈아입고 그냥 바로 누워 잘 수 있는 그냥 그런 역할만 한다라고 해서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게 돼서 이 공간은 안방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드레스룸과 침대 놓는 곳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이제 문은 이제 팬트리 공간인데요. 예, 팬트리 공간은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뭐 가재도구들 같은 경우에 뭐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다가 뭐 장을 봐놨는데 뭐 놀 데가 없거나 할 때 이런 데 선반이 또 생기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가 좀 이제 좀 재밌는 공간인데요. 지금 일단 여기는 일단 피아노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피아노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서 여기 앉아서 피아노를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끝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걸 놓을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1층에 거실이 없고 1층에 주방이 없어요. 1층에 오로지 방과 이제 복도, 화장실만 있어요. 2층에 주방과 거실이 있거든요. 예, 좀 특이한 건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올라와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도 있는데 먼저 오른쪽으로 돌면 이쪽에 이제 큰 이제 파티오 창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작은 데크가 들어가서 나가서 걸터 앉아서 놀 수도 있고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공간입니다. 데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인데 되게 특이한 게 문이 양쪽으로 달렸어요. 양쪽에 달라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일로 열고 들어가거든요.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쪽에 이제 세면대가 놓이게 됩니다. 세면대가 놓이고 요쪽에 이제 세면대 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전실처럼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닥은 물기가 거의 없는 예, 그런 바닥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마루가 같이 깔릴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에는 이제 샤워 부스 칸막이가 설치가 돼서 요거를 이제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화장실 일을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또 벽이 또 하나 쓸 거예요. 요만하게 예, 벽이 서서 물이 옆으로 뛰지 않고 그러니까 딸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학교 갈 때 바쁠 거 아니에요. 한 명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한 명은 샤워를 할 때 물이 튀지 않는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배수질로 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문이 이쪽으로 나 있어서 이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왔을 때는 안에서 락을 걸어서 양쪽으로 달리지 않게끔 예,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제 특이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큰아이 방이에요. 큰아이 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이 두 개지만 저쪽 방이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큰아이 방이고 큰아이 방에도 이제 창문을 주고 예, 그리고 창문이 이제 다 각 방에 두 개씩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거든요. 드레스룸도 양쪽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포켓 도어가 설치가 될 거거든요. 벽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여기까지 벽이 올 거고
그 안으로 문이 들어가는 포켓도어가 설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포켓도어가 설치돼서 여기가 이제 D자로 드레스룸이 되죠. 드레스룸이 돼서 애들이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반대쪽으로 와도 여기 조심하시고, 예. 똑같이, 예. 여기서 포켓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긴 또 아이들 또 방이 2명 있을 수 있는, 이제 깐난쟁이 애들 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방문을 열고 다시 나가면 다시 복도가 되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술래잡기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는, 예. 아까 전에 이제 저쪽으로 출발했지만 나오는 거 일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으로만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예.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제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그 소장님,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복층 구조인 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규모가 커 보이는데 이렇게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전용 면적이 지금 바닥 면적만 따지면 대략 한 4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아래 2층 합쳐서는 59평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슬라이드로 이제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뭐 김치 냉장고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쭉 이제 놓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쪽이 홈이 있잖아요. 이 홈이 있는 부분에는 세탁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벽이 생겨요. 벽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요 계단 모양대로 벽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구조적인 부분 몇 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있는데 보게 되면 다른 데들은 요걸 이제 스터드라고 합니다. 셋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셋기둥이 하나인 곳이 있고 2개인 곳이 있고 그러죠. 예. 또는 3개까지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 위에 벽이 이제 쓰게 되거든요. 외벽이. 예. 위에 벽이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하중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활하중이라고 하죠. 사하중은 퍼져서 이제 받는 하중이고, 집중하중, 이제 활하중은 그 바로 위에서 하중을 받는 데기 때문에 하나씩 더 보강을 해서 그 안전성을 있게끔, 지금 뭐 2개를 해도 되고 3개를 해도 되는데, 여기는 뭐 2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3개까지 한 번 더 뭐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물 같은 게 써져 있죠. 예, 철물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얹혀져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얹혀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얹혀져 있지 않고 옆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철물을 써서, 예,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구조가 처지지 않게끔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철물을 씀으로써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안정성을 많이 높여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이걸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철물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철물을 써서 이렇게 구조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빔이 지나간 끝자리에도 이제 철물이 들어가 있고요. 네, 군데군데 이렇게 그렇죠. 철물이 들어가서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재미집 같기도 하고. 제비집 같은 생각이, 저번에 춘천에서 봤던 제비집 같은 어떤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어차피 잘라낼 거예요. 잘라낼 건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외벽이거든요. 외벽 코너에 특히 이제 저는 윗부분에 단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체크를 해서 미리 합판이 쳐지게 되면 단열재를 못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돼요. 그럼 그 공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기가 직접 침투를 해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모서리 부분에 곰팡이가 핀다거나 누수처럼 어떤 벽지가 물든다거나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직접 폼 작업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1층 소개는 끝났으니까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계단실이거든요. 계단실이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 랜딩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오면은 위험하지 않게 이쪽에 이제 난간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쪽이 이제 주방 공간인데 오픈되어 있는 느낌으로, 벽이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있는 느낌으로 계단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딩 도어도 유리로 만들어서 저쪽 공간에 거실이 보이고 여기서도 거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할 생각이고요. 저쪽은 이제 다용도실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그 보조 주방처럼 여러 가지 뭐 이제 싱크대도 들어가고 할 건데 그렇게 쓰시면 되는 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 또 작은 테라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작은 테라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가면 이쪽이 거실이 되겠죠. 거실이 이쪽 거실인데 이제 TV가 이제 이쪽으로 놓이거든요. 길다란 픽스 창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쪽과 이쪽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계단실도 보이고, 그래서 어떤 개방감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쪽 창문에는 이제 소방창이라고 해서 불이 나게 되면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방창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쪽 이제 소방창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소방창 밑으로는 이제 예쁜 이제 윈도우 시트가 들어가요. 애들이 앉아서 놀 수 있고, 여기 이제 레고 박스 같은 게 들어가서 애들 뭐 장난감도 놀 수 있고, 용도가 높은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계획을 했고요. 저쪽은 이제 소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계단 올라와서 여기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화장실 공간이 되는 거고, 화장실에서 수도를 빼서 바깥으로 바깥 2층 테라스로 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공 풀장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넓은 이제 테라스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애들 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바깥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큰 이제 파티오 창이 생기고, 저쪽 그 주방 쪽으로도 큰 파티오 창이 생겨서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쓸 수가 있어요. 넓은 옥상 테라스인데요. 이 옥상 테라스 같은 경우에 목조주택을 하면서 오픈 테라스로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우려가 많은 게 이제 누수입니다. 누수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지붕을 씌운 테라스를 많이 하거든요. 지붕을 씌운 테라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공비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시공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누수에 하자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님이 오픈 테라스를 원했기 때문에 저 자신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이제 말씀드려서 이 오픈 테라스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집을 지면서 구조적인 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이 이제 단열, 그리고 방수, 그리고 환기, 그 부분이 갖춰져야 그래도 집으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수명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모양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2층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중 이제 지붕 형태로 이제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맨 처음에 이 장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이스트 바닥 장선이 지나가고 나서 1차로 합판을 쳤어요. 1차로 합판을 치고, 친 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이 방수 시트를 제가 이제 한번 시공을 했어요. 방수 시트를 보통은 여기 이제 눈금에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100mm거든요. 보통 이렇게 100mm를 겹쳐서 많이 시공을 해요. 근데 저희는 100mm를 겹친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반겹침 한 600 정도, 600mm 정도를 저희가 겹쳐서 시공을 했어요, 전부 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제 구배를 너무 조금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방수를 하고 나서, 방수시트로 방수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한번 2x2 이제 각재가 이제 40에 40각짜리 각재를 다 상을 대서 그 위에 다시 한번 이제 TNG 합판을 깔은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리고 나서 요 위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방수가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데크가 또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왜 시공을 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방수가 일단 이중으로 된다는 거죠. 방수가 이중으로 되고, 두 번째로는 방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또 겨울에는 외기가 바로 닿기 때문에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단열이 이제 제대로 되고, 또 한 가지로는 환기가 저 밑에서 제가 이제 벤트에서 이제 그 컨티뉴어스 벤트에서 이 사이로 이 각재를 대놓은 2x2 그러니까 40에 40각짜리 사이로 공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공기가 들어와서, 물론 바깥에서도 레인 스크린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오겠죠.
공기가 올라와서 이 바닥을 통해서 공기가 다 순환이 돼요. 순환이 되고 이 벽에도 또 레인 스크린이 또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처마에 있는 처마나 지붕의 리치 벤트, 이걸 루프 벤트라고, 용마루 벤트라든가 바콩 벤트 쪽으로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외부에서부터 1층에서부터의 모든 환기가 바깥으로 다 돌 수 있게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집이 쾌적하고 습기가 없고 그리고 내구성이 훌륭한 그런 주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공법을 했고, 이 공법으로 시공을 하는 목조주택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거의 없고, 이거를 몰라서 안 하시는 업자나 어떤 소장들이 더 많겠지만은, 알아도 잘 못하는 이유가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품이 많이 들어가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고려하지 않고 좀 더 건축주님한테 부담을 시켜서 위에 지붕을 씌우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는 거를 제가 실현시켜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 바깥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난간이 다 쓸 거고요. 위험하지 않게끔. 그리고 비가 떨어져도 이 부분이 왜 무서운 거냐면, 비가 직접적으로 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여기서 수영도 할 거잖아요. 나중에 물 뺄 때 어떻게 하겠어? 그냥 버려버리겠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로는 이쪽 2층의 지붕의 물이 이쪽으로 또 다 내려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그 설계상으로는 이 포니월이 요 바깥으로 다 돌게 돼 있어요. 다 이 앞쪽까지. 근데 지금 이제 앞쪽을 뺐죠. 앞쪽을 빼고, 원래는 앞쪽에 포니월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배수 구멍이 4개가 생기게 돼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물을 다 받아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이쪽 앞에는 이제 월을 빼고 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물바지를 거터를 달아서 바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여기다 물을 엄청난 양의 물을 부었을 때 이 배수구 내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다 쏟아져서 거터를 통해서 바로 1층에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 맨홀에 4군데에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뭐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고, 1층도 따뜻하고,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렇게 어떤 그런 공법을 이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지어지고 완성된 거 봤을 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네. 사실 이렇게 숨은 노력들이 엄청 네.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외부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이 앞으로 단지가 다 생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뷰가 지금 전부 다 이 뒤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건물들이 다 들어서게 되면 이쪽 뷰는 빌리지 뷰 있죠. 말 그대로 마을만 볼 수 있는 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로 돌아보면은 이렇게 산책로가 있고 이제 산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마운틴 뷰죠. 예. 그래서 1층에서 저쪽을 보게 되면 산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답한 곳만 뷰가 비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한 칸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산 높이와 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 2층에서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이쪽 산을 볼 수 있고 산책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서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결과물을 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박지성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요 다음으로도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집을 짓는 전원주택을 최근에 이제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또 하나의 영상 콘텐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댓글로 많이 그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은 뭐 저를 통해서라도 뭐 직접 하시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문의가 있으시면은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모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네이버 폼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